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대부분은 형제 간의 우애가 매우 좋기 때문에 부모의 상속재산 분배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가끔 상속세 질문 내용 중에서 상속재산 분배를 두고 형제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투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부모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상속받는 법, 상속 개시 절차, 상속세 신고와 계산법, 상속세는 얼마 이상부터 내는 걸까 등등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 질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질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채권 채무 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상속을 받아야 안전한지, 그리고 상속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드린 답변을 보게 되면 우선 아버지의 사업 내용을 회사 장부 등을 통해서 상속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속 개시일 6개월 전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의 질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상속 개시 절차와 상속재산 안전하게 상속받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더 많은지 모를 때가 많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제도가 단순 승인과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 전부를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의 승계를 일체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는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신청 기간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내 재산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거나 기록을 해 두셨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부모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여 상속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다면 추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를 잘 이용을 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상속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포기란 것은 처음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을 해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자의 상속 지분은 다음 순위,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의 상속인이 채무를 물려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보게 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게 되는 경우에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자녀들 중 한 사람이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해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속순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 형제자매, 반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이 되겠으며,
배우자 상속손해는 위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너무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3명, 손자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자녀 3명이서 1대1대1로 상속 지분이 이루어지겠고요. 자녀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 지분이 손자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배우자가 1.5, 손자 1, 손자 1 이런 식으로 법정 상속 지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예시를 보게 되면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고 자녀 중 1명이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는 손자들에게 이전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예시의 2를 보게 되면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하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는 손자들에게 이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가 되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 중 1명은 반드시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매우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속 포기 시 상속 지분의 변동 사례를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1명, 손자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상속 재산이 10억이라고 한다면 법정 상속 비율은 원래 배우자와 자녀는 1.5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상속 금액은 6억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상속을 포기를 하게 되면 자녀의 상속 지분이 손자 3명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1.5대 손자 1씩 3명의 손자는 각각 1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자 상속 금액은 3억 3,3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자녀의 상속 포기를 통해서 손자에게 직접 부모의 법정 상속 지분을 이전시키거나 배우자 상속 지분을 감소시키는 사례도 종종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 기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시에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는 특별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이 뒤늦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절차로 한정 승인이 법원에서 결정이 난 후에는 법원 결정 후 신문 공고와 최고장 발송, 배당 절차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포기라는 것은 자신의 상속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친족 관계의 모든 사람들이 상속 포기를 전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단점이 있겠고요. 한정 승인은 상속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를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는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재산보다 빚이 적거나 재산과 빚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 공제가 가능할까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배우자 상속 공제 및 그 밖의 인적 공제는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외의 법정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 합해서 10억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배우자 외의 법정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과 기본 공제 2억 합해서 7억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 분할을 할 경우의 협의 분할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정 분할, 유언을 통한 지정 위탁 분할이 지정 분할이 되겠습니다. 협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 합의로 이루어지는 분할이 되겠고요. 재판 분할은 공동 상속인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로서 가정법원을 통해서 그 분할 방법을 청구하는 분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실 것은 협의 분할 시 유의사항으로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겠으며 그 의사 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지분 문제를 두고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서로 협의 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으나 부득이 상속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분할을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따라 상속재산의 지분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 분할한 후에 상속 등기까지 마쳤으나 또다시 협의 분할로 지분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과세되지 않게 되겠는데요.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협의 분할을 마쳤다고 하면 증여세가 없게 되겠으며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협의 분할을 다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협의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지분 변동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분 변동 증가분을 수증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최소한 상속세 신고기한 전까지는 협의 분할을 마치셔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 유류분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만큼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유보되는 몫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 중에서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특정 상속인이 거액의 재산을 증여를 받아서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었지만 유류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사전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사망자 A는 자녀 3명 중 장남 B씨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살아생전에 거액의 재산을 증여를 하게 된 경우에 이럴 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였습니다. 법률에서는 유류분 비율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너무 많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또는 제3자에게 고액의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소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특정 자녀 등에게 거액의 자산을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률상으로 보장된 일정 부분의 유류분에 대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상속재산 공제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상속재산 공제제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상속세가 과세될지 안 될지 금방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 공제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를 합하게 되어 있으며 일괄공제 5억이라는 것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에 일괄공제 5억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가능하겠는데요. 따라서 복잡한 상속재산 공제제도를 전부 파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재산이 5억 이상은 되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이상 상속재산이 되어야 과세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자산 상속공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망을 한 후에 은행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이라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범위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정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즉 사망인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은행 예금을 인출한 경우 또는 부채 상환 등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처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합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시를 통해서 추정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즉 사망자 A씨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3억을 은행에서 인출을 했고 사망 전 2년 이내에 10억의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은행에서 인출한 3억과 부동산 매도 금액 10억에 대해서는 사용처와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 상속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여볼 목적으로 상속 개시 전 최소 2년 이내에 고액 예금을 인출한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우 질문이 많았던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가액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참고사항으로는 사전 증여재산가액의 재산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며 이미 기납부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과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사망자 A씨는 자녀 3명 중에 장남 B씨에게 사망 8년 전에 5억과 상속인이 아닌 제3자 C씨에게 사망 7년 전에 3억의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살펴보게 되면 장남 B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사전증여 대산 합산 과세 대상이 되어서 5억은 상속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C씨의 사전증여 3억 재산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이내를 벗어난 상속증여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전증여 재산 합산 과세 대상 여부는 상속인인 경우에는 사망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 재산만 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 방법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